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미국 3대 지수가 이제 모두 장 중반까지는 조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더니 이후에는 긴축 우려가 좀 두드러지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6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이제 6월 비농업자 고용자 수는 예상치 24만 명을 하회한 20만 9천 명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월 3.7%에서 이제 3.6%로 소폭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는 0.4% 증가를 했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가 좀 줄면서 연준의 의도대로 좀 가나 싶었는데, 이제 실업률이나 임금 지표를 보면은 여전히 강한 고용 시장을 보여주면서 연준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7월 26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전망치는 현재 90%를 넘겨가면서 25bp 인상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후에 진짜 금리를 2번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물가지표 6월 소비자 물가지수랑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각각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예상치 3.1%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게 예상치에만 좀 부합을 해도 이제 파월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2% 3.1%에서 떨어져서 2%까지 가게 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고요. P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예상치 0.4%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좀 추세를 돌려줄 전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하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 여파가 좀 공급보다 이제 수요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하루에 50만 배럴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엑손모빌이나 이런 LNG 관련주들이 금요일 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합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 JP모건,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 등 이제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 예정에 좀 많은 관심들이 모여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이제 저축에 대한 이자 지급이 좀 부담스러울 텐데 미국은 현재 저축은 줄고 그리고 오히려 지출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은행주들의 투자 상향 의견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잖아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방중했을 때처럼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디커플링에 대해서는 좀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고요. 여전히 틱토류 수출 규제나 AI 칩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크게 진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뭐 고용 관련 데이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말이죠. 지금 현재 90%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고 한 번 더냐? 그래서 2번까지 채우는 거냐? 아니면 또 한 번 더 해서 3번까지 가는 거냐? 계속적으로 이게 좀 뭐 구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이 있어서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연말까지는 아직 그래도 5.5%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처럼, 물가 지수가 조금씩 계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5.5% 이하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쪽에서 약간의 이제 물음표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가운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약간의 화해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만은 뭐 별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말이죠. 이제 사안별로 좀 협력과 지금 공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자 전기차 부분 말이죠. 전기차 부분은 확실히 미국이 중국보다 좀 뒤처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좀 좋은 뉴스가 있으면 좋은데 리비안 관련돼서 좀 좋은 뉴스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또 리비안도 지금 8거래일 연속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한 달 뒤에 발표를 하거든요. 한 달 발표를 앞두고 지금 생산과 판매가 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증권사들에서 계속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아마존 유럽 지사에 벤을 공급을 한다든지 스웨덴 전기차 업체인 이제 이테리노를 인수한다든지 이런 연일 호재가 좀 쏟아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주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14%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비안 얘기했으면 테슬라도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제 GM, 포드, 볼보에 이어서 이제 독일의 벤츠까지도 NACS 방식의 충전 방식을 채택을 하면서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벤츠는 이제 2025년 이후에 판매한 전기차에 이제 CCS 방식과 그리고 NACS 방식 모두 충전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테슬라의 급속 충전 설비 이제 슈퍼차저가 유럽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전 세계가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을 채택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에 이제 메타에서 새로 출시했던 이 SNS, 스레드가 가입자 수가 지금 1억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입자 수는 9천만 명을 넘긴 상황이고요. 이는 거의 트위터 이용자 수의 무려 3분의 1 수치라고 합니다. 챗 GPT가 2달 만에 1억 명을 좀 모았던 것에 비하면은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악재도 같이 존재합니다. 유럽연합의 이제 디지털 시장법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에 속한 이런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디지털 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시장 독점을 좀 막기 위해서 시행된 법이고요. 스레드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이 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추이도 계속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디지털 시장법 규제에서 벗어난다면은 유럽 시장도 좀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어서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금융당국에서 이제 엔트그룹에 1조 2,80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좀 부과했는데 이후에 조사와 규제가 좀 마무리되면 중국과 앙금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8%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델타항공 한번 볼게요. 델타항공은 지금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최근 이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동안 이제 여행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호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미국 시장 보니까 뭐 델타항공도 그렇습니다만 크루즈 관련되는 여행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강세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코인 시장도 좀 알아볼까요?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코인 시장은 지금 살짝 보면은 지금 계속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말 동안 거래량이 좀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계속 순환매가 나오는 상황인데 금방 윗거리를 달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이후에는 블랙록에서 이제 신청했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좀 비트코인의 상승을 여태까지는 견인을 했었지만 현재는 그 힘이 좀 사그러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4천만 원 이 구간대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나 아직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 시장이 이렇게 높게 보고 있다는 점을 봐서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바이낸스 말이죠.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이제 제가 바이낸스 점유율이 42%나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이낸스 최고 전략 책임자,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부문 부사장, 그리고 바이낸스 CEO의 이제 개인 변호사, 이런 좀 고위 인직원들이 줄줄이 퇴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지난달에 이제 SEC에서 소송하면서 법무부에서까지 좀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퇴사를 하고 있다. 시장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에서 좀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바이낸스가 지금 세계 최대 거래소다 보니까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은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동이나 남아프리카 이쪽에서 암호화폐 정책 이런 얘기들이 소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성을 좀 크게 평가를 하면서 규제 격차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요. 최근엔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판매 양도소득세 이런 면제 법안이 예비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비트코인 채굴 기업과 이제 아부다비 국부펀드의 협력을 체결한 이후에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좀 성장 국면에 돌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현재 중동 지역 내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가장 좋은 그런 국가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제 현지 거래소 라이센스 신청서가 20건이 접수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남아공 내에서도 많은 거래소들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미비아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미비아 하면 좀 이제 생소한 나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미비아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좀 통과시키면서 합법 자산으로 인정을 했고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악재도 좀 존재하는 편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좀 발표를 했던 건데 국내에서 발행한 이 암호화폐, 일명 김치코인에서 시세 조정 방식으로 불리는 펌프앤덤프 현상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펌프앤덤프 현상이 뭐냐면은 시총이 낮거나 이제 유통 물량이 적은 코인들을 SNS로 좀 홍보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킨 뒤에 이제 작전 세력이 매도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지금 SNS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움직이기 좀 쉽다는 점,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좀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점 좀 주의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